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이언스 리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히 지금 우리 사회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 중단되고요, 재판도 중단되고요, 공장 가동 계약까지 연기되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지금 사회적인 혼란, 사회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바이러스는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사스나 혹은 메르스나 혹은 이런 신종 코로나 19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바이러스라는 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무생물인 면도 있고요. 또한 그 생물체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도 없고 세포내 소기관도 없고 독립적으로는 물질 대사 에너지도 못 만드는데 또 생물체 밖에서는 그냥 결정체 덩어리로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숙주세포에 들어가면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정식, 유전 이런 혁명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복제가 가능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침투하고 또한 더 번식력, 전염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이러스는 먼저 이 핵이 있습니다. 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산은 유전 물질인데 흔히 사람은 DNA를 가지지만 이 바이러스는 DNA 혹은 RNA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유전 물질이 둘러싸이고 있는 단백질들을 우리가 이제 이 캡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캡시드는 다시 인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막은 다시 이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단백질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바이러스의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도 DNA를 가지지 않고 RNA만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특히 이런 RNA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독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신증후군 출혈열 혹은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 혹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이런 RNA 바이러스가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왜 바이러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 바이러스는 이 인지질 이중막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단백질과 아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침입세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수용체에 인식되기 위해서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지단백질이 서로 세포에게 들어갈 때 어떤 수용체를 타고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질병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RNA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비교적 최근에 있어 온 일이고요. 1980년대에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저는 에이즈라는 질병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다. 사람이 면역이 없어져도 죽게 된다. 무슨 문란한 성생활에 의한 하늘이 내린 징벌이다. 치료제도 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작되는 원숭이로부터 이제 그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다라고 이제 알게 된 게 처음으로 그래서 아, 바이러스의 질병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최초에는 198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만 발병했던 이런 바이러스 질병이 이제 그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서 온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의 독감, 플루,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메르스, 혹은 이런 남미에서의 지카 바이러스, 혹은 아시아에서의 사스, 혹은 홍콩 독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전염병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종 플루나 혹은 신종 코로나가 출현하는 시기의 간격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자주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 RNA 바이러스들은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런 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고 그 밖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말을 이제 저는 썼고요. 나머지 이 RNA 바이러스들도 대부분 다 이런 왕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구조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기처럼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스파이크가 있어야 이제 숙주세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RNA 바이러스들을 살펴보면 이런 독감 바이러스, 혹은 일본 내염 바이러스, 혹은 볼거리 바이러스, 혹은 또 광견병, 에볼라,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신정후군 바이러스, 우리 한탄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로 경기도 북부지방의 군인들이나 혹은 농부들이 많이 해마다 몇백 명씩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이런 RNA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가 아마 독감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종 플루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어떤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H1N1 혹은 H3N2 이렇게 이름을 좀 이렇게 조합해서 부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독감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 표면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첫 번째는 HA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헤마글루티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HA는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침입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세포 수용체에 이 HA가 탁 달라붙어서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이용해서 자신의 RNA를 정식을 시키고 자신의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고, 그런데 다 만들어지면 이제 숙주세포가 죽으면 이제 밖으로 나와야겠죠. 그때 나올 때 이제 NA, 뉴라미니데이즈라고 부릅니다. 이 효소인데요. 이 바로 정식한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H와 N에 이 변이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생겨난 순서대로 H1번, H2번, H3번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N도 마찬가지로 N1번, N2번, N3번 그렇게 해서 이 독감 바이러스가 조합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H1N1이 될 수도 있고요. H1N2가 될 수도 있고요. H2N1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무궁무진한 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감이 자꾸 해마다 찾아오는 이유가 이러한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의 변이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직전 해에는 H1N1이 와서 우리가 한번 걸려서 면역이 생겼는데, 다음 해에는 H3N2가 와서 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는 또 처음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독감이 자꾸 해마다 찾아오는 이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에 자꾸 변이가 생기니까 이 세포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전염력도 빨라지고요. 그래서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19 계속해서 이런 변이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종 플루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하게 되면 우린 그걸 이제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팬데믹이 되는 독감들을 살펴보면요. 한 102년 전에 스페인에 있었던 A형 독감입니다. H1N1이었고요. 여기 이제 항원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그 57년에 아시아 A형 독감, 그 다음에 68년에 홍콩 A형 독감, 이때는 H3N2입니다. 97년에 홍콩 조류 독감 H5N1, 다시 2009년에 미국 멕시코에서 창궐 했던 이 돼지 유래의, 그때는 우리가 스와인 플루라고 불렀죠. H1N1 독감, 역시 A형 독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런 독감 바이러스들이 계속 창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그 간격이, 시간 간격이 더 좁아지고 짧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변종들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런 변종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제가 2009년도에 미국 보스턴에 그 학회차 출장을 갔을 때 공항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H1N1 플루였었고요. 이때 노벨이라는 말은 신종이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를 부를 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가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우리 입과 그 다음에 코를 막고 기침해라. 그 다음에 손을 자주 씻어라. 그 다음에 그 눈이라든지 혹은 뭐죠, 이런 거를 코를 만지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멀리해라. 그래서 그 예방법이 지금 11년 전에 미국 신종 플루의 예방법이나 지금 2020년에 이 신종 코로나의 예방법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런 바이러스의 질병에 대해서는 이런 그 신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변이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그 접촉을 차단하는 거, 혹은 이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코나 입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유일한 치료 예방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그 RNA 바이러스들의 일반적인 특징, 그 다음에 독감 바이러스를 어떻게 구별해서 부르는가, H1N1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RNA 바이러스의 질병들이 환자들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었느냐, 특히 사스와 메르스와 코로나, 그리고 에볼라, 혹은 에이즈를 동시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그 코로나19가 가장 강한 침투력과 전염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19를 다시 왔을 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이언스 리더 6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